예, 앞부분에서는 그 김정은의 뭐 유고, 뭐 아직 100%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 가능성과 김여정이 과연 권력을 승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북한 정치 체제의 속성이 신정주의 체제라는 거기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번 주제는 그 중국이 온 세계와 지금 다투는 그런 좀 그 황당한 상황에 도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잠깐 얘기를 빼고서 지나간 거가 하나 있어서 북한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4월 18일, 그러니까 지금 한 뭐 며칠 됐죠. 지난주입니다. 오토 원벼법이라는 게 통과됐습니다. 바로 그 오토 원벼는 그 북한에 갔다가 전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그 억울하게 죽은 그 젊은 친구인데 그 이름을 딴 법안인데 북한을 그 대북 제재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미국이 이제 지금 북한을 제재를 하는데 북한을 제재하는 이유는 북한이 핵을 만들고 북한이 불량국가라는 의미에서 이제 제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과 거래를 하는 모든 은행, 그런 은행이라든가 또는 그런 기업 또는 그런 개인들은 미국하고는 거래하지 못한다. 그게 바로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이죠. 그러니까 뭐 그냥 쉽게 하면 그 돈 많은 사람이 너 나하고 장사할래? 북한하고 장사할래? 하고 그러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해 하는 그런 법안이 이제 확실하게 법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4월 18일부터 효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4월 21일 날 우리나라의 그 IBK라는 은행 있죠. 그 기업은행인데 그 기업은행이 자금 세탁 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미국으로부터 8,6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49억 원이나 되는 그 엄청난 양의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그 오토 원벼법이 발동되고서 단 3일 만에 한국의 그 은행 하나가 미국이 말한 그 법을 어긴 거가 돼가지고 이 엄청난 이 벌금을 내게 됐다는 그런 뉴스가 그 나온 것을 봤습니다. 예. 지금 이제 중국 문제로 다시 들어갈 텐데, 지금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사시면서 이런 그 황당한 시절을 아마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지금 뭐 감염자가 미국에서는 사망자만 4만 4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에서 희생된 인명 피해를 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것도 이제 평화 시대에 그 민간인들이 이렇게 죽은 그 황당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그 중국에 관해서 이제 그 뭐 잡지들이 중국을 특집으로 다루는 잡지들이 무지하게 많죠. 일주일마다 나오는 잡지들이 1년에 50번 나오는데 뭐 중국이 특집으로 되는 횟수가 여러 번씩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 세계적인 경제 잡지인데 2017년 12월 14일자 그 카바입니다. 샤프 파워, The New Shape of China's Influence. 그러니까 중국이 아주 샤프라는 게 뭡니까? 아주 그 빼쭈간 그 좀 못된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못된 힘 뭐 이렇게 되는데 철퇴입니다. 철퇴. 저거 맞으면 뭐 얼마나. 그런데 내가 갑자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그 이코노미스트 표지하고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느낌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그 자료를 한번 여러분이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그 다시 찾아봤습니다. 몇 가지 뉴스 보니까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금 이제 점점 끝나가냐 하는데 지금 끝나가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지금 좀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경우에. 그래서 그 중국에 관련된 뉴스 몇 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북경 지역을 고위험 지역으로 하는 조치가 지금 이제 발동이 됐습니다. Authorities on high alert about Northern China virus outbreak. 지금 중국이 말이죠. 우한은 딱 중간쯤 되는데 그것이 지금 북쪽으로 옮겨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봅니다. As Beijing district is marked high risk. 그러니까 베이징의 차오양구, 뭐 우리나라 이제 종로구 뭐 서대문구 하듯이 그 구인데 차오양, 그러니까 우리말로 쓰면 조양입니다. 뭐 아침 태양이란 그런 뜻이겠는데 그 차오양구라는 구에 갑자기 바이러스 양성 진단받은 사람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 지역을 하이 리스크 지역으로 중국이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북부에 그 흑룡강성에 할빈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할빈. 거기에도 지금 바이러스가 또 창궐하는
거기도 이제 지금 위험한 지역으로 이렇게 그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한은 우리보다 이제 기분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베이징 그러면 북경이니까 우리랑 꽤 가까운 느낌이 들고 하얼빈 그러면 그 만주니까 북한하고 아주 가까운 곳으로 그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센터가 옮겨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와중에 4월 16일 날 롭누르라고 저쪽 신강성에 있는 사막입니다. 그 롭누르라는 사막인데 그 지역에서 중국이 이제 핵실험을 한 것 같다라는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US concerned China may be conducting secret nuclear test. 중국이 비밀리에 핵실험을 했다라고 지금 미국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바로 뭐 이런 주장이 나오자마자 미국은 뭐 즉각 반응을 하는데 그 세니터 토마스 브라이언트 커튼, 그러니까 그 미국 상원의원입니다. 1977년생이니까 뭐 지금 43살밖에 안 되는 그 지금 초선 의원인데 이 상원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중국이 핵실험을 했으니까 미국도 핵실험 금지 조약에서 탈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미국이 지금 뭐 정식으로 가입을 하지는 않았는데 아예 그냥 탈퇴해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뉴클리어 테스트 밴 트리티라고 해가지고 1996년에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제 핵실험을 하지 말자 어느 곳에서도. 그런데 이제 핵을 가지고 있는 8나라가 사실은 이제 비준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인 성격은 없는 그런 법안인데 차제에 아예 여기서 벗어나 버리자라는 그런 그 얘기까지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세상이 좋아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여러모로 지금 세상이 어려워지는 그쪽으로 가는 건데, 이제 지금 제가 이런 두 번째 제목을 중국이 전 세계 모든 나라와 이제 대척점에 서가지고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싸움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물론 이 싸움은 뭐 총 들고 싸우는 그런 전쟁은 아닌데 이미지 싸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 이미지가 엄청나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저는 뭐 중국이라고 그냥 나라 전체를 얘기하기보다도 이 중국 공산당이 그 중국의 이미지를 많이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또 기사를 보실 텐데 United Kingdom wants no more business as usual with China after pandemic ends.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난 다음에 영국은 중국과 비즈니스 as usual, 그 정상적인 평소에 하던 대로의 그런 거래 관계를 더 이상은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이제 앞으로 이 글로벌 팬데믹이 끝난 다음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국제정치적인 그 변화가 초래될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이제 세계화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세계화 시대에 세계화라는 파도를 가장 잘 탄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그 덕택에 중국은 뭐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죠. 중국 사람들이 대단히 가난했는데 그 뭐 수억의 인구가 중산층으로 올라왔고, 중국은 인구가 14억이다 보니까 중산층이 5억이라고 그러면은 그 5억이 얼마나 많은 겁니까? 5억 그러면은 중산층이 5억인 나라. 그러니까 그 소비력이라든가 뭐 그 사람들이 나가서 관광 나가서 쓰는 돈이라든가 이거가 이제 전 세계를 그 흔들 정도의 그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전부 이제 심각한 변화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겁니다. 이건 뭐 별로 이렇게 큰 뉴스는 아니지만은 하나 그 시대의 흐름을 상징하는 건데, Australian city moves to sever ties with China sister city. 그 세계화 시대는 어떻습니까? 각 나라의 도시들이 서로 자매 결혼 맺는 거예요. 호주의 어떤 조그만 도시가 중국에 있는 도시랑 자매 결혼 맺었었는데, 그래서 서로 뭐 학생들도 서로 교환하고 뭐 시장들도 교환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세계화 시대의 상징이죠. 근데 그걸 끊어버렸습니다.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병 걸릴 일밖에 더 뭐 없고 좋은 거 별로 없다라는 그런 일들이 지금 세계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서구 사람들이 처음에 중국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렇게 투명하게 이거 위험하다, 이거 사람들 사이에 그 이 전달이 될 수 있는 병이다, 전염이 된다라는 것만 미리 밝혀줬어도 지금 이 모양의 세계가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뭐 연구에서 나온 그 연구 중에는 그런 말도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3주만 미리 알았더라도
중국이 3주 전에만 이것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전염이 된다고 발표했더라도 지금 인명피해의 95%를 줄일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중국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한 사람들이 중국의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봉쇄를 내렸는데, 그런데 지금 샤ൻ 해니티 같은 그 폭스뉴스 앵커가 무지하게 분노하고 말하는 거가 그 우한 사람들이 외국 여행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우한 사람들이 중국 여행을 막으면서 그 사람들이 외국으로 여행하는 것을 안 막은 것은 이거 일부러 전 세계에다 퍼뜨리려고 그런 거 아니냐라는, 그건 뭐 우리가 더 근거를 살펴보고 그래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미국에서 그런 분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까 또 제가 그 뉴스 보다 보니까, 이건 뭐 미처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은, 미국의 미주리 주가 주 차원에서 중국에다가 재판을 걸었습니다. 소송을 낸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폼페오 장관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중국이 바이러스가 이제 맨 처음에 창궐한 데 대해서 이제 트랜스페어런트, 투명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그 자료, 중국이 가지고 있는 질병에 관한 자료, 그리고 인명피해에 관한 자료, 이런 것들이 전부 분명하지 않다라는 것이 미국의 그 각종 언론에서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자꾸 이제 그 의문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까지는 또 뭐 다른 이야기인데,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대만과의 관계를 대중 정책의 그 축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조차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의 외교관 출신인 윌리엄 샌톤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금 이 어미드 CCP 바이러스라는 말을 아예 미국에서 쓰는 그 언론이 있는데, 물론 이제 이 언론은 중국하고 사이가 아주 대단히 나쁜 이제 이포크 타임스라는 그런, 뭐 미국에서 그래서 상당히 독자가 많습니다. 거기서 쓰는 말인데, CCP 바이러스 그러면 Chinese Communist Party라는 그런 뜻이죠. 중국 공산당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을 하고 있는데, US should pivot toward Taiwan and away from China. 미국은 이제 대만하고 이제 관계를 설정을 하고 중국과의 관계는 이제 멀리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제안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석유를 말이죠, 내 거 가져가면 돈 주겠다라는 일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미국의 석유 가격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37달러 63센트래요, 배럴당. 1배럴이 한 4리터 좀 안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냥 배럴이라고 쓰는데 3.8리터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1배럴당 가격이 마이너스 37.63달러다. 이 세상에 어떻게 그런 가격이 나오냐 그랬더니, 지금 석유가 팔리지가 않아요. 일단 생산은 됐는데 팔리지가 않아가지고 석유 저장 탱크 용량을 뭐 지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오면 야단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좀 치워달라고, 돈 줄 테니까 가져가 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난 겁니다. 그 우리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지구는 석유가 곧 끝난다. 이 석유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동차도 이거 타고 다닐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그런 얘기한 거가 10년도 안 되는데, 지금은 석유가 넘쳐 흐르는, 참 뭐 그 세상 돌아가는 일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석유 소비에 비해서 생산량이 너무 많다. 그 저장 장소가 부족하고,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 내 석유 좀 가져가 주세요. 돈을 드릴 테니까. 그래서 뭐 이런 그 황당한, 여러분들 그 가을에 그 뭐 우리나라 신문에 텔레비 같은데 자주 나오죠. 농부들이 그냥 배추밭 다 갈아엎는 거. 바로 그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도 값이 내려가가지고 그거라도 갈아엎어야지 남아있는 거라도 제 돈을 주고 팔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참 고생해서 그 다 길러놓은 것들을 그냥 가서 다 갈아뭉개는 이런 그 황당한 상황이 석유 문제에서도 터졌습니다. 그리고 독일 정부도 중국에게 돈을 청구를 해야 된다고 나왔는데 1630억 달러 정도 중국한테 돈을 요구해야 된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600억 달러, 그만큼 손해봤다는 얘기죠. 그 기사를 보니까 빌트라는 독일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 독일에서 제일 그 큰 신문입니다. 그 신문에 중국이 우리한테 갚아야 할 돈이라는 제목의 그 논문에 중국이 150 빌리언 유로, 그러니까 1500억 유로를 갚아야 된다라고, 달러로 치면은 1630억 달러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왜
이 돈을 갚아야 되는지 계산을 했어요. 관광 수입으로 260억 달러를 날렸답니다. 독일이. 그리고 독일의 그 가장 우리나라로 치면 대한항공에 해당되는 것이 독일의 그 루프트한사라는 그 항공사인데, 루프트한사는 시간당 100만 달러씩 손해를 봤답니다. 1시간당. 그리고 독일 소상공인 손해 피해가 540억 달러. 요걸 다 합치니까 1630억 달러를 중국이 갚아야 되겠다라고 독일 신문에 나가지고, 또 독일에 있는 중국 대사관에서 지금 야단이 났습니다. 물론 반박 논문 내고 반박하는 글을 이제 하고 이렇게 썼는데, 바로 지금 싸움이 그 이미지 싸움이 된 겁니다. 이미지 싸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인간 사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죠. 그냥 자기한테 아무 관련 없는데 그냥 싫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나는 제가 정말 왜 그런지 몰라도 마음에 안 들어. 국제사회에서 그런 나라가 되면 그건 아주 비참해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북한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이 완전히 세계의 스타가 됐는데, 그 스타가 돼서 야 이제 김정은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거꾸로도 있습니다. 차라리 모를 때, 은둔의 왕국일 때는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모르는데 나와서 하는 행동을 보고 또는 그 스타일을 보고 거기서 판정을 했을 때 김정은은 나와서 손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그 서방 측 여론을 보면은 김정은이가 괜찮아 보인다가 김정은이를 모를 때보다 훨씬 내려갔습니다. 바로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중국의 이미지가 엄청나게 망가지고 있다. 그래서 worried about its global image. China is now trying to cover up its cover-ups. 이게 뭐 참 제목이 그런데 중국이 뭔가를 이게 속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속이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 이미지가 나빠져서, 그러니까 감추려던 것을 다시 감춘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국이 한 일이 뭐냐면은 그 우한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 숫자,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의문하는데, 우리가 언젠가 지금 중국이 사망자 수가 3,333명이라고 이야기하고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거로 뭐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3,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한의 사망자를 50% 늘려가지고 1290명이 더 죽었다. 그거를 미처 계산하지 못하고 있었다 해가지고 우한의 사망자만 3869명으로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망자는 이제 4000명대 이상으로 넘어가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서방 측을 다시 설득을 못하고 지금 중국이 그냥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거로 이 전 세계가, 특히 이제 서방 세계를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제 정치를 말이죠. 제가 그 아주 옛날 책인데, 국제 정치를 우리가 그 현실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북한이 원하는 게 뭔지를, 김정은이 원하는 거를 김정은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 모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원하는 것이 뭘까? 100% 알 수가 없어요. 아베가 원하는 것이 뭘까? 시진핑은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 것을 100% 알 때 우리가 올바른 외교 정책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A라는 나라가 정말로 전쟁할 생각이 하나도 없는 나라인데, 실제로는 우리는 그 나라가 전쟁할 생각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한 외교 정책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게 바로 저 나라의 이미지가 우리하고 싸울 놈이라고 이미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외교 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현실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상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식, 우리 A는 저거 침략국이야. 그럼 침략국이 되는 겁니다. B, 저거는 평화애호국이지. 그 평화애호국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상상이죠. 퍼셉션, 우리의 인식입니다. 근데 그 인식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건 미스퍼셉션이라고 합니다. 틀리는 거를. 그래서 바로 이 문제를 제일 먼저 국제정치학자로서 연구한 사람이 로버트 저비스라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1940년생이기 때문에 금년에 이제 80세가 된 분인데, 아직도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그 교수를 하고 있는, 정말 그 국제정치학에서는 그 뭐 날리는 학자죠. 그 사람이 쓴 책이 이제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책입니다. The Logic of Imag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국제관계에서 이미지의 논리. 현실이 아니라, 실제가 아니라 이미지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중국은 괜찮은 나라야. 그러면 괜찮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잘해주고 좋아하고 일본 그놈들은 침략국이야. 그러면 또 이제 막 그 침략국으로 대접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나라가 침략국이고 어느 나라가 평화애호국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미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게 된 이미지입니다. 그 이미지가 국제정치를 관할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그 논리는 국가들이 이제 서로 얘기를 합니다. 평소에는 전쟁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것이죠. 국가 간 대화에서 영혼이 존재하는 거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credibility and doubt. 저 나라를 믿을 수 있냐, 믿을 수 없냐. truth and deceit. 진리와 거짓. intention and inadvertence. 저 나라가 하는 행동이 의도적으로 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 의도가 아니라 어떻게 어쩌다가 잘못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런 이 국가 간의 관계가 이제 있는데 그것이 국가 간 대화에서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이제 정리해서 읽으면은 국가 간의 대화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믿음과 의문, 진실과 거짓, 의도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의 상호작용. 이것이 바로 국제 정치를 이루는 그 본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정치를 심리학적으로 연구한 그 첫 번째 학자인데 이 책이 이제 1970년대에 나온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나온 지 한 20년 지난 다음에 이제 페이퍼백으로 여러분들이 사진 보실 텐데 1989년에 이제 책이 나왔고, 그리고 이 책보다 이제 오히려 더 유명한 정말 그 로버트 저비스 교수를 정말 당대 그 인류 국제 정치학자로 만들어 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국제 정치에서 인식과 이건 misperception은 오해죠, 오해, 오인, 잘못 인식하는 겁니다. 평화로운 국가를 침략 국가로 인식하는 것도 misperception이죠.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바로 이런 싸움을 중국이 전 세계를 향해서 벌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최근까지도 엄청나게 괜찮은 나라로 그 취급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중국에 대해서 반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공 오랑캐라고 6.25 때 중국이 들어와서 참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침략국의 이미지가 있고, 그런데 제가 미국 가서 또는 미국 가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대학원 다니면서 중국 외교 정책을 공부하면서 그때 정말 막 파라다임이 깨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 미국 학자들의 압도적 다수가 중국은 평화국가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피해자입니다. 중국은 디펜시브 컨트리입니다. 그런 미국의 관점이 조금씩 변하는데 그것이 중국이 큰 나라가 되면서 경제 발전을 하면서, 그러니까 중국이 공산 독재 국가였다가 오히려 자본주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막 발전하면서 큰 나라가 될 때 미국 학자들이 서서히 중국은 이거 침략 국가다, 독재 국가다라는 그런 글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이제 커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제 미국하고 맞먹는 나라가 됐을 때 그때는 중국은 이제 적국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이제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갖고 최근까지는 논쟁합니다. 미국 학자들이. 아니야, 중국은 이제 자유주의 국가가 될 거야. 중국도 경제가 발전하면 미국 같은 나라가 결국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를 지배해도 지금 미국이 지배하는 세상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을 거야. 그런 개념이 있는가 하면 아니지. 중국이 미국보다 더 센 나라가 되면 세계는 큰일 날 거야. 라는 견해가 거의 반반 정도 이제 존재하는 것 같았는데 그것을 완전히 중국은 못 쓰는 나라구나 라는 식으로 중국이라고 그러지 않고 좀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중국으로 제가 이제 한정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안 돼. 라는 개념이 바로 요 몇 달 사이에 완전히 유럽 모든 국가들, 미국, 호주 이런 나라들 전체가 지금 중국과 그 대척점에 서가지고 싸움이라기보다도 그러니까 그 적대 관계 쪽으로 이제 빠져들어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들이 그냥 연일 나오는데 프랑스의 그 노벨상 수상자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연구소에서 만들어졌다. 맨 처음에는 그 얘기하면은 음모론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 주요 방송들에서 그런 얘기들이 그냥 막 매일 나올 정도로
그래서 불란서의 바이러스 전문 학자인 리크 몽따니에라는 학자가 에이즈 염기 서열이 추가되는 흔적이 있다. 우리나라 그 조선일보에 나온 거 제가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무슨 실험을 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든 바이러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요 얼마 전에 그 미국 합참의장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프랑스의 그 노벨상 받은 학자가 인간이 만든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 그러니까 배상해야 된다는 얘기가 뭐 세계에서 전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무려 1만 명이 소송을 했답니다. 1만 명. 1만 명 소송이 했고 그리고 뭐 지난주에도 이미 얘기했지만은 영국에 있는 그 연구소에서도 G7 다 합해서 뭐 6조 5천억인가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프리덤 워치가 텍사스주 영반 법원에다가 20조 달러짜리 배상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미주리주에서 또 따로 뭐 했다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외에도 미국 범안 법무그룹이라는 그 법무그룹이 40개국 1만 명을 대리해서 플로리다주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래서 여기서는 6조 달러. 그리고 영국의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 영국 외교 관련 연구기관입니다. 거기에서도 3조 2천억 파운드. 이게 이 돈 다 뭐 중국이 내면은 망하겠죠. 물론 내지 않을 건데, 내지 않을 수도 또 없는 거가 뭐냐면은 지금 중국이란 나라는 세계화를, 아까 제가 그랬죠. 세계화의 파도를 타면서 발전한 나라라고. 그래서 중국은 발전하면서 전 세계에 투자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 투자를 했는데, 그래서 그 돈을 뺏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 그 법원에서 20조 달러 중에서 5조 달러를 중국에 갚아야 된다 그러면은 중국은 물론 안 갚겠죠. 그렇지만은 5조 달러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돈이 미국에 있는 거를 미국 정부가 압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중국은 전쟁하러 갈 거냐? 그 돈을 뺏겠다는데, 독일에 있는 뭐 중국 회사 그거를 뺏겠다는데 전쟁하러 갈 거냐? 인도 변호사협회는 중국이 코로나 확산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유엔 인권이사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전 세계가 지금 중국하고 맞짱을 뜨자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저 폭스뉴스 기사 캡처한 건데, 시스 미션 임파서블, 시진핑이 불가능한 미션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뭔가 숨기는 건데 이거는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중국 정부는 아니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중국 외교부 대변인 이름이 경수왕입니다. 발음이 좀 그렇죠.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미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냐라고 하면서 근거 없는 공격을 중단하라. 요거는 조금 뭐 비유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는 경제 문제고 지금은 죽느냐 사느냐는 그 병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가 이제 다릅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가는 거 다 반대하는데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미국 공화당은 중국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는 것 외에 여론의 화살을 피할 방법이 없다. 조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잘못해놓고 중국이 잘못했다라고 소리 지르는 거 외에 할 일이 뭐 있느냐. 그리고 트럼프 대선 캠프도 이런 전략을 승인했다라고 이제 뉴욕타임즈가 썼는데, 그거는 오보입니다. 오보. 뭐냐면은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나는 재미있는 상황이 뭐냐면은 트럼프하고 지금 민주당 후보는 거의 바이든으로 이제 뭐 100%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죠. 바이든하고 싸우는데 서로 누가 더 중국에 대해서 타프하냐를 가지고서 이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바이든은 저 친중국이야. 그래서 차이나 조라는 말까지 쓰죠. 심지어는 저 사람은 너무 친중적이야. 조 바이든 캠프에서는 트럼프가 시진핑하고 친하다는 얘기를 수십 번을 해서 그 칭찬을 수십 번을 했지. 그래서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지금 뭘 가지고 경쟁하느냐. 누가 중국에 대해서 더 타프한 인간이냐. 그래서 누가 되더라도 중국에 대해서는 타프한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그 장면은 제가 4월 21일자 폭스뉴스에서 이제 캡처를 한 겁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시비가 나오다 보니까 별 시비가 다 나오는데, 중국이 그 드론을 잘 만들죠. 중국 드론 회사 중에서 DJI라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면 꽤 유명한 회사 같은데, 거기서 드론을 미국에 있는 각 그 경찰서에다가, 미국에 있는 50개 주 중에서 22개 주의 경찰서 43군데에다가 드론을 이제 제공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드론 가지고 범죄 뭐 방지하는데 유용하게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그 DJI라는 드론 회사가 중국 정부의 내셔널 시큐리티 앤드 사이버 시큐리티 로, 그러니까 국가 안보 및 사이버 안보 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회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만든 물건을 미국에서 쓰면은 그 미국의 비밀들이 글로 중국어로 다 흘러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쓰라고 지원해 준 건데 그거를 고맙게 받아서 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상황에는 그거 쓰면은 미국의 정보가 다 중국어로 새 들어간다라는 그런 비난이 나올 정도로 지금 이제 상황이 아주 그 험악하게 돼 있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그 미국의 법안 중에서 국방수권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강의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국방비를 이제 국방부가 이제 다 짜고 그걸 이제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면은 금년에 얼마를 쓴다라고 이제 국방비가 나오죠. 2020년도 국방비는 7,500억 달러입니다. 근데 거기서 미국 국회에서 이 국방비 중에서 어떻게 쓰라는 것을 규정을 하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관련된 거 보면은 뭐 2020년도 국방수권법안에는 한국에 있는 미군을 뭐 28,500명이 있는데 이것을 빼기 위해서는 이 돈을 쓸 수 없다. 뭐 작년에는 28,500명인데 22,000명 이하로 빼기 위해서는 이 국방비를 쓸 수 없다. 그래서 국방비를 쓸 수 없다라는 그런 그 법안이 있었는데 2021년 법안으로 이건 아직 이제 법안으로 확정된 건 아니고 이제 미국 공화당 의원 한 사람이 이제 제출하는 겁니다. 그 손베리라는 미국 윌리엄 맥린 손베리라는 그 미국 하원의원인데 텍사스 출신 하원의원입니다. 손베리 하원의원이 지금 발의를 했는데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니까 촬영하는 기준으로 내일입니다. 4월 23일 날 이제 제출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 법안 이름이 인도 퍼시픽 디터런스 이니셔티브, 인도 태평양 지역 그러니까 전쟁 억제 구상. 그래서 IPDI 이거는 중국의 힘이 점점 세지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국방부는 이 돈을 써야 한다라는 그런 국방수권법입니다. 뭐 쓰지 못한다도 있고 써야 한다도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만약의 경우 나와서 통과가 된다면은 액수를 지금 60억 9천만 달러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미국은 60억 9천만 불을 중국이 힘이 막 뻗어나는 것을 억제하는데 제어하는데 이 돈을 쓸 것. 이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본격적으로 제어할 겁니다. 이제 60억의 이 돈에는 뭐 무기 사오는 돈도 있고 또 뭐 어느 나라 후원해 주는 돈도 있고 뭐 여러 개가 다 들어갈 텐데 그래서 뭐 우리가 다시 한국말로 정리를 하면은 공화당 하원 군사위원회는 4월 15일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행동을 제어하기 위한 새로운 자금 형성법안 이 돈 가지고는 다 안 되는데 이거를 펀드로 일단 마련을 하자. 그래서 2021년에는 60억 9천만 달러를 중국의 힘이 막 무럭무럭 커지는 것을 억제하는 데 써라.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모로 쓸 수가 있는데 그 써야 한다는 그 법안이 지금 형성되기 직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뭐 아시아 안심 법안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다 있는데 아시아 안심 법안도 작년에 나온 거죠. 작년에 나와가지고 앞으로 5년 동안 75억 불을 써라라고 돼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75억 불이고 그래서 1년에는 15억 달러씩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추가해서 이 법안 이름이 인도 퍼시픽 디터런스 이니셔티브 이런 법안이 나오고 그걸 위해서 60억 9천만 불을 미국 의회가 국방부 보고 쓰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는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팬데믹, 글로벌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지금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핸드폰으로 이게 절대 끝낸 게 아니니까 지금까지 유지하던 그 긴장을 유지하라고 뭐 계속 이제 경고음이 들리고 그러는데 뭐 미국도 이제 점점 오픈하고 있습니다. 5월 초가 되면은 주별로 이제 다시 상점도 열고 사람도 이제 돌아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풀리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우리가 뭐 처음에 얘기했듯이 결국은 해결이 될 겁니다. 해결이 되지만은 이제 바로 국제 정치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이냐. 참 중국이
이번 상황을 통해서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중국이 괜찮았어요. 그 이미지가 아주 이제 결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뀌는 그런 계기를 당하게 될 것은 너무나도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바로 이제 세계가 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줄도 바꾸고 그러는 겁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어디에서 해야 될 거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현재 정부가 대단히 친중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전 세계가 반중 쪽으로 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그 영어로 스턴스라고 그러죠. 어떤 스턴스를 취하는 것이 우리의 국가이익에 제일 좋을 것인지 지금 심각하게 따져봐야 될 그런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강의, 두 번째 강의 뭐 요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